이제 본격적으로 수치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일단 그 수치 해석 시간에 뭐를 하는지, 수치 해석이 어떤 오차를 갖고 있는지, 뭐 여기 뭐 수학적 기초, 뭐 수치 오차, 기본 개념 하고 써 있는데 뭐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고 뭐 간단간단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치해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수학할 때는 항상 연속 방정식에 fx는 니꼬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처럼 fx 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디지타이즈 되는 거예요. 디지타이즈. 뭐 x1, x0, x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거는 그 숫자로 연속이나 함수가 아니고 어떤 작분을 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fx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자 직접 숫자 계산 수치 방법 미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칸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매트랩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수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수식으로 뽑아주는 것도 수식으로 뽑아주는 어떤 아이겐밸류로 가라 그러면 아이겐밸류를 수식으로 뽑아주고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매트릭스 계산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매트릭스 값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오는 아이겐밸류, 뭐 숫자로 나오는 정적분, 뭐 적분 구간 없는 부정적분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수치 해석이 아니다 이거죠. 매트릭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거죠. 자, 여기 어떤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앞에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사다리꼴 적분, 뭐 앞에 한 구간, 뭐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적분이라는 게 면적 적분이니까 면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계산을 전부 누적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다. 또 어떤 f의 미분값을 구한다. 미분값을 구한다 하면 뭐 각 점의 미분값이 어떤 함수를 추정하는 저기 연속이나 함수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각 지점에서 미분값을 준다. 또는 n차 선형 연립 방정식이다. ax는 니꼬로 b하고 그러면 여기 x값 주어주면 a값 주어주고 a값 주어주고 b값 주어주면 x를 구한다. 또는 여기 뭐 AX는 람다 X에서 거의치 람다 구한다. 그 벡터를 구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치 해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A 매트릭스를 수식으로 주고 B 매트릭스 수식을 주고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매트랩에서 어떤 거의치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그 변수를 줘가지고 문자로 줘가지고 문자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치 해석이 아니고 그 매트랩의 이제 거의 특성인 거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우리 타항식이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우리 이런 방정식 해 구하는 거는 못 구해요. 우리 다항식의 인수분해 되는 해 이런 것들을 주로 구하잖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액에서 구하고 3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들을 전부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상미분 방정식이 우리 그 공업수학 시간에 상미분 방정식 배우려면 상수 계수해야 되고 선형이어야 되고 뭐 재차항은 비재차항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비선형이면은 1차 방정식에서는 변수 분리해서는 풀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거의 풀 수가 없고 뭐 이런 제한 조건이 많잖아요. 근데 수치 계산에서는 어쨌거나 그냥 답은 준다. 어떻게 주든지 답을 준다. 이렇게. 자,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은 더 어렵죠. 여기는 그래도 선형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비선형 뭐 방정식을 선으로 푼다. 뭐 불가능한 얘기죠. 선을 어널리틱하게 푼다 그런 거 없죠. 자,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수치 계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을 집대성해 놓은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수치해석 시간에 배우는 거는 여기까지. 편미분 방정식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전혀 이 푸는 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유체역학 관련되면 뭐 전산 유체역학 뭐 구체나 구도 관련되면 뭐
이 유한차분법 뭐 이런 데서 별도로 과목을 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주로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이거죠. 자, 수치 계산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차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오차. 항상 어떤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수치 어떤 뭐 우리가 연속인 함수가 아니고 근사값을 찾기 때문에 뭐 근사식을 사용하니까 나타나는 오차. 항상 그러니까 오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집지는 못하지만 집어 올리지 못하지만 작은 오차가 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식을 근사화시켜서 한다. 근사화시켜서 근사식을 우리 주로 이제 테일러 전개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해서 쓴다. 그러니까 수치 이제 이런 모델링하는 오차가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단 오차 모델링 하면서 뒤쪽에 하나씩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해서 몇 차 항까지는 하겠지만 대부분 뭐 1, 2차 항까지 하지 뭐 더욱에 뭐 10차 항, 뭐 인피니트까지 끌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어널리티가 아니 수치 계산이 아니고 어널리티가 할 때는 이제 뭐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수렴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는 수학이고 수치 계산하는 데서는 자관 이런 오차를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유효 숫자 우리 이제 유효 숫자가 우리 되게 유효 숫자 그러면 32비트로 할 때 8자리 0.1, 2, 3, 4, 5, 6, 7, 8 정도까지 유효 숫자라는 거는 8자리라는 거는 그 앞에 곱하기 10에 10승 하면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위쪽 값들이 되고 어쨌거나 숫자로 뭐 뒤쪽에 곱하기 10에 몇 승 하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냥 유효 숫자 0.1, 2, 3, 4 곱하기 10에 20승 하면 그 8자리까지밖에 쓸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64비트니까 이제 그 2배 15자리 그러면 소수 이하 15자리까지 필요한 계산이 뭐가 있냐? 뭐 당연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저기 뭐 소음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32비트로 풀 때는 이거를 어떻게 잘 수치 계산해서 그 자릿수까지 2개 잡아서 막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PC 자체가 64비트니까 그래서 뭐 소음을 계산한다, 뭐 파동이 이렇게 가는 것 또는 뭐 DNA를 계산한다. 이런 거 하려면 뭐 유효 숫자 8자리가 15자리 더 써야 돼요. 근데 그 위에까지 쓰는 경우는 뭐 보진 못했는데 자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PC 자체가 그냥 64비트니까요. 뭐 그래도 자관 그 유효 숫자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 그래서 이런 오차가 아주 뭐 오차가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그래서 모든 값들은 실제 값은 이 근사된 값에다가 어떤 에러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에러가 얼마만한 에러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러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차의 원인들이 일단 수시가 과정에 지배식을 만드는 데까지의 오차는 또 이제 그거 모델링 오차니까 별개예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F는 ma 하는데 저기 뭐 돌이 떨어지는 문제를 푸는데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수식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 과정의 오차가 되는 거죠. 그건 수치 계산 과정의 오차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또 테일러 전개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치 계산 모델 테일러 전개 갖고 뭐 T항 뭐 끝까지 못 데리고 가고 그 중간에 잘랐다. 그러면 이제 수치 계산상의 모델링 그 오차죠. 여기서는 이제 문제 수시가 과정에 생기는 거는 수치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지배 방정식 만드는데 오차.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차는 오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돌 떨어지는 문제면 돌 떨어지는 문제 마우스가 어디 가봤어요? 돌 떨어지는 문제를 여기서 돌을 이렇게 떨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기차항 무시하고 그냥 떨치잖아요. 근데 나뭇잎파리가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가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뭐 바람 불면 이리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거는 공기차항을 무시하면 이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이 돌 떨어지는 문제는
공기차항을 무시해도 푼다 이거죠. 그거는 지배 방정식 구성 과정의 오차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는데 오차. 그 다음에 이제 수치 계산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이유 숫자, 한정된 비트, 32비트, 64비트, 이 이유 숫자란 말이나 이거랑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32비트로 계산하니까 소수 8자짜리밖에 안 되고 이유 숫자 8개밖에 안 되고 64비트면 15개 되고 하는 게 주요 오차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 계산할 때 이 오차가 수치 계산의 안정성을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수치 계산은 뭐냐면 무조건 반복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반복 계산.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x축은 항상 몇 번 계산했냐. 물론 한 번 계산해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많은 계산은 그냥 어떤 방정식을 처음에 여기가 해에 해당한다면 초기 조건 줘갖고 이렇게 진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렴해 가거나 또는 이렇게 수렴해 가거나 그랬을 때 이게 오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렴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건 가령 fx 값을 어떤 그 값을 한다. fx가 x의 4승에 해당한다. 그러면 x의 4승이면 이 값이 그 얼마나 민감하냐 수치 오차에. 그러면 자기 값하고 오차를 줬을 때 텔x를 줬을 때 값하고 그러면 저 x분의 텔x에서 이거보다 두 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가령 x 4승이면 텔x분의 이렇게 해서 f-x 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뭐 fx분의 f-x 곱하기 x 해주면은 이걸 조건수라 그래. 상대적인 변화나 x값 변화에 대해서 x분의 델x잖아요. x값 변화에 대해서 fx가 얼마나 민감하냐 이거죠. x값 변화에 대해서 fx가 얼마나 민감하냐 이거를 계산해 보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가령 뭐 x4승이라 그랬을 때 x4승 여기 x4승이 아니고 그냥 x예요. x이 fx는 있고로 x 뭐 다시 뭐 이렇게 다른 변수로 해서 자관 얼마나 민감한가는 이거이 자 이거 이 미분값 델x분의 이 함수가 이리 가면 f 다시가 되죠. f 다시가 되니까 이 식을 풀어서 주면 fx분의 f 다시 x의 x의 0이 이 식을 풀어서 주면 그러니까 x값 변화 줬을 때 이 fx 값이 얼마나 민감하냐.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 x fx가 루트 x다 이게. 그러면 조건수에 녹으면 fx는 분모의 루트 x고 x 곱해주고 루트 x를 미분해서 루트 x에서 2분의 1 이렇게 오차가 있어도 그 변하는 게 x의 변화의 2분의 1만 변한다 이거죠. 여기 수식 그대로 설명하면 분모가 1만큼 변했을 때 이 부분은 2분의 1만큼 변한다. 그죠? 2분의 1만큼 변한다. exponential x 마이너스 x를 해줬다.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해줬다. 그러면 exponential 뭐 마이너스 x고 여기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니 그러면 나눠줘서 x가 되고 이게 10의 5승을 넣어주면 10의 5승배만큼 이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서 뭐 얼마 약간의 변화가 주면 10의 5승배만큼 바뀐다 이거예요. 10의 5승배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x는 있고로 뭐 2분의 1로 줄어든다.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이렇게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지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그렇다 해서 뭐 이 조건수가 얼마 이하에 된다.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떤 함수를 근사시킬 때 이렇게 그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민감도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감도가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주로 다룰 문제들의 이제 기초는 이제 방정식,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는데 우리 방정식 근구하는 거, 비선행 방정식,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구하는 게 뭐 2차 방정식이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퀄 0이다 뭐 하고 주로 인수분해해서 구하던가 인수분해해서 구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구해보겠다 이러는 거고, 선형 연립 방정식이 선형대수 모든 수식은 컴퓨터로 풀 때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화해서 푸는 거예요. 어디 x축을 따라서 쭉 있으면 각 점에 미지수를 가정하고 주어진 방정식으로 미지수를 모델링해서 뭐 선형 연립 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형 연립 대수 방정식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나 하는 거는 좀 단순하게 가우스 연립 방정식 배울 때 뭐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선형 대수 배울 때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대형 매트릭스, 대형 그러면 우리 뭐 그냥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나 뭐 50바이 50만 해도 그냥 뭐 여기 값이 쓰레기하고 반 섞여갖고 정확한 값을 못 찾아요. 32비트로 할 때. 근데 이제 뭐 그 대형 뭐 만 바이 만, 뭐 10만 바이 10만 뭐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푸는 기술들이 아주 푸는 알고리즘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선형 연립 방정식 푸는 그 알고리즘 패키지, 그게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가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어떤 함수가 정해졌을 때 최적화, 그 독립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뭐 어느 곡선의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극값과 이런 데를 찾는 거죠. 이런데.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은 또 뭐 이게 상당히 좀 간단한 게 아니고 뭐 어려운 게 돼서 그 수치해석에 이제 수치해석 특론이나 이런 데 가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곡선의 적합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실험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포인트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포인트별로 뭐 여기를 그 근사식 또는 인터폴레이션식 보관식이 이렇게 곡선을 추적해서 이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실험 시간에 만든 여러 가지 양력 뭐 측정한 양력 커브 이렇게 해서 받은 거에 따라서 양력 측정한 거를 이렇게 특성을 분석하려면 이 값의 곡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곡선을 보관법이란 거는 두 포인트를 다 지나가는, 모든 포인트를 다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되죠. 그러니까 수치 계산한 거를 다시 할 때 보관법을 쓰고, 뭐 회귀 분석, 이거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라 그래. 리스트 스퀘어라 근사식을 찾는 거예요. 근사식. 그 다음에 이제 적분과 미분, 여기 적분과 미분 여기 묶여 있어야 되는데, 적분과 미분. 적분은 뭐죠? 우리가 적분은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면적 적분이니까 서메이션 하는 거니까 최종 결과 분석하는 게 적분이에요. 물론 이제 적분 방정식도 있는데 우리 적분한다 그러면 우리 뭐 에어포일 위에 양력을 P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이걸 P를 전부 그 면적 방향까지 고려해야죠. 그래서 전체를 적분하면 총 힘이 나오죠. 그게 적분이고, 미분의 이제 가끔 위치에 이제 미분 기울기. 근데 이제 미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이제 미분을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킴이 안정하기도 하고 엉터리가 되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미분을 취한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세 점을 넣고 가운데 점에 대한 미분을 취한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가운데 라인에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쪽 입자만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뒤쪽 입자만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벌써 여기서만 해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더 옆에 입자까지 고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분은 그냥 한번 마지막 계산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걸 계속 이제 반복법을 써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터리가 된다 이게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미분 방정식. 이제 상미분 방정식은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죠. 방정식이. 우리 뭐 주로 저 F니꼴에 MA만 풀어도 비행 궤도를 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뭐 저기 달까지 가는 이런 거를 푸는 거죠. 우리 상비분 방정식이 주로 롱게부터 메소드를 가지고 상비분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상민 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척이치 조건, 아까 미분할 때 여기 이쪽이 타임축이라 그러면 이쪽이 타임축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기 상미분 방정식 했을 때 저기 미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제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에는 이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고, 이거는 이제 각 부자별로 전부 이제 완전히 이제 틀린 거예요. 이제 푸는 방법이 또 성격이 엄청 틀리기 때문에 여기 수치해석 시간에는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기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막판에 괜찮다면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FFT 뭐 이런 거,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근데 푸리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수학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배를 듣기 공학수학 2에서 푸리의 전개를 하던가요? 푸리의 전개하듯이 하면은 자, 어떤 타임축에 대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공부.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 처리할 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그럴 계획입니다. 마우스가 잘 보이지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근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으면 이 근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이런 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그러면 이제 직선의 기울기죠. 선형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직선 2차원이 뭐 이 교점 찾는 거죠. 교점이 두 개 변수에 ax 하면 이거 손으로도 그냥 푼 거죠. 손으로도. 근데 이제 이게 n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또는 뭐 옵티마이즈 그러면 여기 곡선이 이렇게 하고 미니멈 값을 어디서 찾냐 이제 이 곡선이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브 피팅 레그레이션 그 리스트 스퀘어 하는 거예요. 근사식 찾는 거예요. 근사식 찾는 거. 인터폴레이션 그러면 모든 점을 지나는 거예요. 모든 점을 지나는 거. 그러니까 실험식을 가지고 이거 인터폴레이션 하면 잘못하면 엉터리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치 계산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같은 거 그릴 때,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매끄럽게 그리려면 데이터가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좀 더 매끄럽게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터폴레이션 써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분, 인테그레이션 A에서 B까지 그러면 이렇게 면적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각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복잡한 거는 좀 더 대응인 거를 계산하고 좀 더 빨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그 참고로만 텍스트 안에는 많이들 그냥 들어있는데 우리 직접 해보는 거는 자관 그 가장 기초적인 거를 공부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dt분의 dy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전개간다. 이 기울기. 그럼 우리 기울기 할 때 미분할 때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미분이 벌써 여기 이전에 벌써 하고 가는 거예요. 미분.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은 격자계를 이렇게 구성하죠. x2d라 그러면 y 방향에 대해서 해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포화성 방정식이죠. 우리 보통 포화성 방정식 그러는데, 포화성이 프랑스 사람인가, 요 그래서 포화송이라고 읽대요. 포화송 방정식 그러대요. 자, 해서 식을 할게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오차.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주로 테일러 시리즈 하면, 저기 수치에서 하면 테일러 급수를 많이 이용해요. 테일러 급수 또는 여기 뭐 출발점 XA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테일러 급수라고 하고, A가 0인 거를 0을 기준으로 전개를 하는 거를 맥로링 급수라고 그러잖아요. 맥로링 급수. 그래서 아마 fx는 네 거로 뭐 a에서부터 했고 f-a의 x-a. 물론 x가 a 근방에 있어야 되죠. 뚝 떨어져 있으면 뭐 멍터리 드는 거죠. 이렇게 2승, 3승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최종 에라는 이렇게 표시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 같이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테일러 급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무한히 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근사식은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쓴다 이거죠. 잘라서 뭐 n이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잘라서 쓴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이걸 가지고 수식에다 넣으면 맥시멈 넣어야 몇 개 넣겠어요. 두세 개 넣지. 그리고 간격을 줄여주죠. 간격이.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오차.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큰 오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앞에 있던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거에 대해서 뭐 우리 미적분할 때 평균값 정리해서 뭐 표현하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 의한 그 오차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효 숫자 오차 또는 뭐 숫자의 민감성, 뭐 함수의 민감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수치에서 가는 데는 항상 우리는 오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실제 값이 아니고 여기는 뭔가 오차가 있다. 근데 이 오차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오차가 점점 크게 안 커지고 수렴을 해서 값에 근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차가 발산을 한다든가, 우리는 항상 수직 계산이니까 x축, y축을 벗어나서 그냥 이게 타임 and 이터레이션하고 우리가 이제 해를 찾아낸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수렴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면서 수렴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동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산. 이 경우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터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자꾸처럼 마지막에 그냥 한 번만 딱 결과 그냥 하는 거면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미분 방정식이나 또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수렴을 시켜야 된다. 또는 행렬식도 계산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된다. 그 경우는 이제 수렴하냐 안 하냐를 정의하는 게 수치 해석에는 상당히 수치 해석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스테빌리티까지 문제가 되는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 단 한 번에 계산하는 거니까. 매트릭스 한 번 계산하는 것도 인버스 하는 것도 한 번에 계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지만, 다만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오차가 있고 수치 계산은 항상 수렴을 하냐만 하는 민감한 문제가 있다. 그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치 계산하는 여러 가지 오차와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